이번 시간은 186페이지의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함께 봐나가십니다. 공부는 잘 되십니까? 예, 아닙니다. 186페이지에 10장 개발행위 허가 찾으셨죠? 그리고 우선 2번을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란 말 함께 보시면서 옆에 페이지에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3번 보시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예외란 말로 양갈 1번 재복구나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 그리고 2번은 건너뛰시고 양갈 3번 보시게 되면 경미한 행위란 말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라면 무엇을 말한다? 개발, 정비, 보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 집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야만 난개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수립하게 되는 집행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면 그 세 개 계획 중에 집행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1번, 2번을 지정 변경하게 되는데 1번은 지역 지구였습니다. 2번은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은 기반설에 대한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결정된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었습니다. 그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4번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며 6번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사업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3번, 4번입니다. 저 3, 4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되고 저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익 사업으로서 규모 큰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환경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반설이 갖춰지는지 환경 그리고 경관에 관한 문제 없이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3기 신도시가 발표되었는데 2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곳이 동탄이거든요. 그 동탄 같은 경우는 충분한 기반설이 갖춰져 있겠습니까? 좀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하다 해주십시오. 원래 동탄 신도시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이 강남과 연결되는 GTX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많은 고생을 하신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도시 만들면서 그런 GTX와 관련된 시설 설치 비용을 아파트 분양받은 분에게 또는 상가 분양받은 분에게 꼬박꼬박 징수했지만 언제 공사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군 계획 사업이 만약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한 기반설 등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 개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것 난개발이겠습니까? 계획적 개발이겠습니까? 계획적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규모 큰 공익사업의 경우는 저런 기후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사익을 추구하는 규모 작은 개발 사업, 건축물 건축하거나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함에 있어서 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하는 것은 좀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도로가 2차선 밖에 안 되는데 이곳에 큰 백화점을 하나 만들게 된다고 하면 저 백화점 이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교통체증 현상은 당연히 발생하게 되거든요. 저런 백화점 건축을 허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개는 잡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백화점은 기반 시설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공장도 백화점도 기반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저런 백화점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도로나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반시설이라 하고 그 기반시설을 공익적 차원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그것을 뭐란다?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그러면 민간도 사업할 수 있죠. 그 민간이 사업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표현하고 저 개발행위에 기환경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게 된다고 하면 난개발 현상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기환경은 저 개발행위에 대한 민간의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중요한 허가 요건이 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사실 공법은 용어 자체가 이해만 된다고 하면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은 좀 뻔하거든요. 그걸 반복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점수가 나오십니다. 대신 이해도 안 되고 흐름도 안 잡히고 내용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보시면 점수는 나오긴 나오지만 좀 염려스러운 점수가, 좀 불안정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다고 하면 그냥 이 패턴으로만 쭉 가시면 한 두 달 바짝 공부하시면 나중에 패턴을 이해하시고 두 달 바짝 공부하시면 한 70점 정도 나오십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가시게 되면 그때는 뭐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은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는 염려 안 해도 되죠. 그럼 이제 민법하고 학교로만 잘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게 되는 6가지 사항은 관할 관청이 입안권자와 결정권자입니다. 입안이라 함은 우리 남양주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다양한 개발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예산이 확보되고 지금 당장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하나 세워보자. 그게 입안입니다. 입안된 사항이 타당성 있는지 확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결정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이고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것 기억해 주시며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국토계획법의 집행 단위는 국가 전체가 아니라 도시, 군 단위죠. 그래서 도시와 군을 책임지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저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발 행위와 도시군 계획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죠. 이번에 왕수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개인이 자기가 살 집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도시개발 사업과 토지 소유자가 자기 살 집을 동시에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 집을 먼저 지어야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개인 집인데 다들 워낙 공부 잘하시다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라 해주셨습니다. 제 속마음을 드러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행위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 저촉되는 행위이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허가 받고 할 수 있는데 그
개발 행위는 도시, 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을 개발 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발 행위에 있어서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개발 행위 6가지를 우리가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이미 잠깐 확인하셨듯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여기 건축물이라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학원 건물이 건축물 자체이고요. 여기 공작물이라 함은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한다고 하면 뭔가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공법 전반에 걸쳐 물건에 대해서는, 천연물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시설물과 공작물 그리고 건축물 3자로 구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로수를 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 가로수는 제작한 것은 아니죠. 갖다 심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포장도 하나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시설물관리공단에서 교통안내 표지판이나 또는 가로수 등의 나무 가지 치게 하는 걸 보신 적 있다면 그러한 일체의 것들은 모두 시설물이고요. 이러한 시설물 중에 뭔가 제작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가끔 골프 연습장 가보시게 되면 철탑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철탑은 단순히 만든 것이 아니라 나사도 끼워놓고 막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작된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작물 중에 지붕이라는 것을 갖춰놓게 된다면 그 순간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물과 공작물의 주된 차이점은 지붕입니다. 그리고 이 공작물과 시설물의 주된 차이점은 제작된 것인지 그냥 만든 것인지, 그런 차이에 따라 각각의 개념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게 토지의 형질 변경이 되게 됩니다.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토지의 형상 변경과 그리고 공유 수면 매립이 있다면 이를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하고, 토석 채취가 있습니다. 가끔 채석장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면 그 채석장이 바로 토석 채취와 관련된 행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우연찮게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산을 중개 알선 하시게 되면 그 산이 준보존산지로 파악되게 되면 그냥 사놓으시는 게 좋으십니다. 가끔 토석을 필요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토석만 잘 팔더라도 산을 구입한 가격의 50% 이상은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토석이 없어지다 보면 나중에 그 자리는 평지이겠습니까? 산이겠습니까? 평지가 되어버리거든요. 알아서 잘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다만 보존산지를 구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존산지가 뭔지, 준보존산지가 뭔지 모를 수 있지만 돈 되는 산은 준보존산지라는 것만 좀 파악하고 계시면 나중에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채석장처럼 토석 채취하는 것이 있다면 이 자체도 하나의 개발 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면 예전에 현대 정 회장님이 서산에 간적 사업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요즘 새만금에 뭐 만들어진다고 합니까? 공항 만든다고 하면서 예비 타당성 면제 결정했더라고요. 그 새만금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법을 하시는 분은 앞으로 간척 사업이란 말 대신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편하게 간척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공유수면이라 표현하게 되고 그러한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된다면 그 자체를 뭐라 한다? 형질 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바다였다가 땅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형질 변경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산이 있다면 그 산에
흙을 파내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절토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토속 채취와 다른 것은 토속 채취는 토속만 채취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여기 절토 행위는 흙을 파내고 이 자리에 뭔가 건물을 건축하거나 공장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 이러한 행위를 절토, 형상 변경과 관련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낸 흙을 저수지나 하천을 메꾸는 데 사용하게 되면 얘를 성토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이 연약하기 때문에 집안 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정지라 표현하고, 이러한 곳에 도를 하나 만들기 위해 아스팔트를 깔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포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이러한 일체 행위를 토지의 형상 변경이라 하고, 이러한 토지의 형상 변경과 공유 수면 매립을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것들도 개발행위 허가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왕숙지구라고 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 예정지에 만약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조각 내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는 한 사람 상대하면 충분했던 것이 이제는 여러 사람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도움이 된다, 저촉된다, 저촉되게 됩니다. 그런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미리 특광지원에 허가받고 개발행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끔 노련한 현장 사무소를 배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필지로 쪼개져 있는 이곳에 건물이 또는 공작물 등이 설치되었다고 하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서 밀어버리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많다고 하면 한 분은 이 포크레인 앞에 들어놓고 계시고 한 분은 운전사 옆에서 메가폰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런 분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강제로 해산하게 되면 좀 문제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 들어누워 계신 분이 만약 여자분인데 손이라도 잠깐 잡았다가는 바로 유치장 가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장 사무처장에 중에 좀 노련한 분이 있다고 하면 항상 요구르트를 잘 준비해 놓으십니다. 자기는 유통기간 범위에 있는 걸 드시고, 그리고 유통기간이 한참 지난 깨끗하게 잘 가져져 있는 요구르트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요구르트 먹는다 해서 돌아가실 일은 없거든요. 대신 유통기간 지난 요구르트는 진짜 유산균 많겠죠. 드시고 나서 바로 어디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디 가신 상태에서 쭉 밀어버리는 게 아무런 무리 없이 현장을 잘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런 토지 분할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간혹 우리 왕숙지구에다가 폐차 직전에 차량을 하나 갖다 세워놓게 된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된다, 도움된다. 저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수 있는 저러한 6가지 행위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미리 뭐해라? 특광지구에게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허가 대상 중에 아주 사소하고 경미한 사항도 존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6가지 행위에 해당되지만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4가지가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그 4가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 경미한 6가지 개발 행위라면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 건축물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게 된다면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말을 보게 되면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이죠.
행정청이 결정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또 행정청에게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은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종합병원이라는 건물 건축할 수 있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일환으로 공립학교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건축물 건축에 해당되지만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또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신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경장 목적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면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경장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는데, 가끔 지력이 다한 농경지에는 다른 곳에 흙을 잔뜩 쌓아놓는 것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다? 성토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그런 목적에는 농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실 것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비닐하우스 설치 목적이 육상, 어류, 양식 목적이라면 경미한 사항 범위에서 배제시킵니다. 육상, 어류, 양식 목적이라면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이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만들게 되면 저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겠습니까? 공작물이겠습니까?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지붕 없으면 공작물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지붕 없거든요. 그래서 공작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를 우리 집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저 농촌에 만들어져 있는 비닐하우스라고 하면 그 규모가 100평, 200평짜리가 있습니다. 아주 큰 규모이거든요. 이런 비닐하우스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설치하는 때는 경미한 사항이라 해서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100평, 200평짜리 비닐하우스를 만들게 된다면 주변 자연 경관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대상이 되고, 농사를 지을 땅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인 경우에만 허가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육상, 어류, 양식장을 만들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게 되면 저 비닐하우스 안에 고기 키우기 위해서 뭔가 땅을 파냈겠죠. 얘를 뭐라 한다? 절토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왕숙지구에 이런 농사 짓기 위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놨는데 이곳이 도시개발구역으로 갑자기 지정되었을 때 이 절토한 얘를 메꿔 넣어야만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죠. 만약 이런 절토를 한 육상, 어류, 양식 목적의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한다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도움된다, 방해된다. 물고기 키우기 위해서 땅 파냈다고 하면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할 때 땅 파놓은 그대로 개발 사업하겠습니까? 메꿔야 되겠습니까?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육상, 어류, 양식 목적의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지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기억하시는 게 재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입니다. 가끔 홍수나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재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아주 큰 시설물 만들 수 있죠. 수용시설 비슷한 것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규모 큰 건축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중요한 개발행위 허가 범위에 해당되지만 재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일 때
일정한 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응급조치인 경우에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이 시험에 자주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시험에 많이 나오겠습니까? 촉은 좋으십니다. 그래서 공부할 거는 여기라는 게 이제 이해되신 겁니다. 대신 기본을 알아야만 공부할 걸 찾아 나갈 수 있지, 기본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좀 난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186페이지에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말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로 1번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광시군,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저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단서 찾으셨죠?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 계획사업 추천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의 경우는 특광시군의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렇게 하나 봐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일정한 규모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 하는 경우에는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예를 봐주십시오. 건축물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일정 규모 초과는 건축물 건축은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앞에 아니 이것 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 도시군 계획 사업과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크게 차이 나는 거 아니죠. 치사하다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면 이 자체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일정 규모 초과는 건축물 건축이라면 허가 받을 필요 없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법조문에서는 그냥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저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도시군 계획설 사업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외워서 문제 풀 수 있는 게 있긴 있지만 출제하는 분들은 응용 문제를 만들어 내십니다. 하긴 1, 2월 달에 이 짓하는 제가 참 나쁜 놈입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 범위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포함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세 가지 사업 중에 하나 형태로 건축물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자체는 도시군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허가받을 필요 없죠. 취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다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저 도시군 계획 사업은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세부 사항에 해당되는 정비 사업 일환으로 25층짜리 아파트 만든다고 하면 25층짜리 아파트 만든다면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받을 필요 없다.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정비사업 일환으로 25층짜리 아파트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아파트 개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특광시군에게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꼭 다음 주에 꼭 2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절한 편이지 않나요?
예, 별로 친절한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라는 말 우리가 각각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 사실었죠. 여기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 토지의 형상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을 뭐라 한다? 형상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매립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의 허가받을 토지의 형질 변경은 형상 변경과 공유수면 매립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만약 시험에 형질 변경이라는 말 대신 공유수면 매립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그것 맞는 거죠. 이해가 나오더라도 맞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러한 형상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네 가지를 형상 변경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는 개발 행위 허가 범위에 포함되는데 가로속 차시였죠. 경작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그래서 경작 동그라미 놓으시고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경작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특광시군에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번, 2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1번, 2번은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3번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지목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만약 제외한다고 하면 얘는 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전답 추천없습니다. 제외한다. 이 말 보게 되면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아마 편집 과정에서 좀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형상 변경과 공유수면 매립에 해당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데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중에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특광시군에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칠갑산이라는 노래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때 콩밤매는 안악내가 계셨습니다. 그 콩밤매는 안악내 분은 아마 지목 임야인 산에서 콩밭 메고 계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에 흙을 좀 깎아내야만 밭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밭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밭은 지목이 전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종전 임야에서 전으로 바뀌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면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전과 답 사이에 그래서 논밭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면 그때는 둘 다 농지이죠. 그 농지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면 그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우리 교재가 좀 편집 과정에서 좀 문제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억하실 것은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칠갑산 생각하시면서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표현하게 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고 그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것이 전과 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일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콩밤매는 안악내는
저 지목 변경이라는 것을 알고 콩반 메고 계셨겠습니까? 모르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교도소에 갔다 오셔야 될 상황일 겁니다. 그거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지 않겠습니까? 조선시대 때는 이런 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들어 없는 걸로 이해하시고 이제 기득권이란 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 다들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경작 위한 토지의 현재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허가 대상 아니지만 지목 변경이란 말이 붙게 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고 그 지목 변경이 전과 답 사이에 지목 변경이라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 범위까지 확인해 뒀습니다. 한 5년, 6년 전에 이걸 좋아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출제원으로 위촉되면 매번 시험에 내십니다. 6년 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젠 또 한 번 낼 만도 할 것 같은데 전혀 감흥은 없으시지만 그 정도까지는 좀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토속 제재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토지 분할 차셨죠.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1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 3 묶어놓습니다. 2번, 3번 묶어놓으시면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면적 미만 추천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건축법에 관한 내용을 다 못 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면적 미만이라는 말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너비 5m 이하로 너비부터 이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한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우리 민법 열심히 공부하시죠? 두 분 교수님께 수업 들으니까 더 재밌지 않으십니까?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워낙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민법 242조 공부하신 적 있죠? 아닙니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까지는 알 필요 없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대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이 건축물은 인접한 대지 경계선, 그래서 세 방향으로부터 얼마 띄어야 된다? 반 미터, 0.5m 이상 이격하라는 이야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 뭐 사소한 내용이니까 사소한 내용이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중에 민법 242조 공부하시게 되면 그 조문에 대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 반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정은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인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 규정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세 방향으로부터 얼마 띄워라? 0.5m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한 필지가 아주 넓은 땅이었는데 얘를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할하게 되었는데 이 길이가 5m 이하라고 하면 5m 이라고 하면 저 분할된 대지에 대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각각 반메타 띄어야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은 그 폭이 4m밖에 안 됩니다. 가끔 협소주택이나 또는 땅콩주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 건축할 공간이 좁은 대지 분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대지의 효용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분할을 규제하고자 개발행위 허가 범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칙 잘 해놓으시면 물건 쉽게 해나가시고요. 그리고 채권도 쉽게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 30년 전에 공부했을 기억에 채권 총론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30년 전에 공부할 때는 채권 총론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채권 총론에 대해서는 조문만 달달 외우고 시험 보러 들어간 적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채권 총론 파트에 대해서는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그리고 사실 출제하는 분들도 자기도 정리 안 되셔가지고 조문 위주로 시험에 내시던데 민법은 열심히 잘하고 재미있게 하시고 계시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얘도 나중에 물권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천천히 공부해 나가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 내려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서는 아직 건축법에 관한 내용을 다 못 봤기 때문에 분할 제한 면적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다만 저 면적이란 말 나오게 되면 미만으로 분할하는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저 너비는 폭을 말하는 것이죠. 그 폭이 특정한 숫자 이하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면적 나오면 미만일 때 그냥 면적 나오면 미만, 너비 이하기 나오면 이하. 그러면 이 이하는 그 숫자를 포함한 아래 숫자를 말하고, 미만은 그 숫자 뺀 아래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국어 시간 아니지만 그런 것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 나오게 되면 미만, 너비 이하기 나오면 이하. 그런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행위, 이 물건 쌓아놓는 행위를 적치라 수업 중에 설명드리게 될 테지만 실제 시험에는 물건 쌓아놓는 행위란 말로 대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관자 가로 해놓습니다. 농림지역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건축물 울타리 안, 그리고 가로 끝에 보면 위치하지 아니한, 그래서 울타리부터 아니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울타리 아닙니까? 울타리 바뀝니까? 울타리 바뀌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1개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건 적치와 관련되어서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고자 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주상공이라고 하는 도시역 있지 않습니까? 그 주상공에 울타리 밖에 차를 하루 정도 놔두게 되면, 불법 주차시켜 놓게 된다고 하면 과태료 딱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상공의 경우는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 잘 관리되고 있지만, 흔히 시골 마을이라 불리는 녹관 농자의 경우는 울타리 밖의 땅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곳에 물건을 한 달 이상 장기적으로 주차시거나 물건 쌓아놓게 된다고 하면 향후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방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곳에 농림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 농림지역에는 농사 짓는 땅으로서 이러한 농림지역에 모내기를 하고 나면 그 논밭 옆에다가 경운기를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지 않고 경운기를 한 달 이상 놔뒀다고 해서 그분을 교도소에 보내버린다면 앞으로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가끔 개그 코너에서는 누가 소를 키우냐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농림지역의 경운기가 울타리 밖에 방치되는 것은 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농림지역 빠져 있는지만 파악해 주시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6가지 개발행위 허가 범위를 각각 살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 분할은 우리가 지적법 공부하시면서 한 필지 토지에 선 하나 긋게 되면 그게 분할이죠. 공사 수반한다? 공사 없이 한다? 공사 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것은 공사를 토할한다? 공사하지 않고 물건 쌓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 금사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사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해당되어 특광시군으로부터, 특광시군은 허가권자이죠. 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받아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그 개발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허가받은 대로 이루어졌는지 누가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특광시군이. 만약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면 결정권자가 준공검사하고 공사 완료 공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이제 기억 안 나는 걸로 하고 그냥 허가 내준 자가 허가 받은 대로 공사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공검사는 누가 한다? 특광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행위에 대해 건축물 건축이나 공장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제치는 공사를 토반하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준공검사를 하는 반면 토지의 분할과 적치의 경우는 준공검사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토석 채취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토석 채취. 이 공사하는 겁니다. 공사 안 하는 것은 뭐만? 분할 적치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네 가지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네 가지가 완료되면 준공검사 대상입니다. 반면에 토지 분할이 완료되게 되면, 토지의 분할이 완료되게 되면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분할 적치와 관련되어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준공검사 대상으로 설명하면 그 집은 잘못된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준공검사 필요 없는 것은 뭐만? 얘 두 가지는 공사한다 안 한다? 외우신 겁니까? 이해하신 겁니까? 진짜이시죠? 왜 이렇게 제가 불신을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사실이었죠. 여기 변경과 관련되어 우리 교재처럼 1, 2, 2개만 묶어놓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 동그래 놓습니다.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에 축소하는 경우 축소 동그래 놓습니다. 그러면 단축의 반대말은 연장이죠. 축소의 반대말은 확대이죠. 그러한 두 가지 경우는 변경 허가 대상이지만 축소, 단축한 경우에는 변경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 3에 대해서는 제끼시고 큰 3번입니다. 개발인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예외 찾으셨죠? 양가 1번 재해복구나 재난소를 위한 응급조치 찾았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1번 박스 속에 양가 3번과 관련된 박스 속에 1번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공작물 설치 하셨죠. 3번을 봐놓습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녹간농입니다.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한다. 육상, 어류, 양식장 추천하시고 제외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왜 육상, 어류, 양식장이 제외되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물고기 키우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왕숙지구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했을 때 파놓은 땅을 또 메꿔야 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방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번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 3, 4 묶어놓습니다. 지금은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4번을 먼저 잠깐 보십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방금 보셨던 사회 형질 변경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칭해서 뭐라 한다? 행정청. 행정청이 하는 행위라면 행정청인 특광시군에게 따로 개발행위 허가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청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토석 채취에 대해서는 제키시고 5번 토지 분할 5번만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런데 예시사항이 딱 5개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시험에 내게 되면 5번 가지고 시험에 내게 되는데 우리 2, 3, 4를 묶어만 주십시오. 첫 번째 잠깐 보실 것은 이번에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공공용지부터 공용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행정재산부터 용도 폐지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또는 일반 재산 추천했습니다. 매각, 교환, 양여하기 위한 분할.
그리고 4번에 토지일부가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 도시군 계획설부터 지형도면 고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당해 토지의 분할.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시효 취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고, 등기하면 10년, 등기 안 하면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선임 무과실도 뭐 있고 막 그런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대신 내게 아닌데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시효 취득 제도를 하는데, 이러한 시효 취득 제도에는 국유 재산도 가능하죠. 저 국유 재산 중에 뭐만? 일반 재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예. 원래 그냥 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여기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국유재산법에 따르게 되면 국유재산을 행정상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행정재산이라 하고, 한 15년 전에는 잡종재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잡종재산이 어감이 좀 나쁘다 해서 일반 재산으로 변경했습니다. 가끔 공립학교가 학생이 부족해서 폐교되는 경우 있거든요. 학교로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행정상 목적대로 사용 안 하는 것이죠. 그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일반 재산이 되어버립니다. 저 일반 재산의 경우에만 취득시효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적용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저 일반 재산과 관련되어 취득시효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현재 행정재산과 관련되어서는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여기 공용재산은 우리 남양주 시청 있지 않습니까? 그 시청에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방문할 수 있다? 방문증 가지고 가야만 출입시켜줍니다. 공무원이 출입하는 것이지 누구나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국유재산을 공용재산이라 하고, 우리 남양주에 양정지구 바로 위에 문화공원 만든다더라고요. 그런 공원이나 광장 만들어지게 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강화문 광장이나 또는 용산공원 방문하게 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제목 기억나시면서 저 공공은 불특정 다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을 뭐란다? 공공용 재산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업용 재산은 우체국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우체국과 관련된 다양한 재산이 있다고 하면 기업용 재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대문 있는 자리를 보존 재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2번 보시게 되면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이라 하면 그게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을 말하거든요. 지금 분할하는 자는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허가받고 분할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번 보시게 되면 저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되어, 그러면 종전에 행정재산이었는데 일부는 용도 폐지되어 일반 재산으로, 일부는 행정재산으로 구분하기 위한 도제 분할이라면 누가 하는 분할이겠습니까? 행정청이 하는 분할입니다. 그러한 분할이라고 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일반 재산을 양여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증여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증여를 공법에서는 양여라 표현합니다. 촉이 좋으십니다. 양여나 증여나 같은 말인데 누가 당사자냐에 따라 증여란 말과 양여란 말로 구분하게 됩니다. 저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이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청이 하는 분할이기 때문에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얘를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고, 이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방법은 수용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가 효력 발생하고자 하면 이 정도 실력이시면 시험 볼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었다고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을 때? 지형도를 고시했을 때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효력 발생한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향후 뭐 하겠습니까? 수용하게 되면 나라에서 취득하게 되죠. 그런 분할이라고 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하는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따로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아까 이해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 5번과 관련되어서는 2, 3, 4 그냥 한번 봐놓으시고 5번만 잠깐 봐주십시오.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상 추정했습니다. 분할하는 경우. 그러면 이번에 분할한 것은 면적 이상이었습니까? 면적 미만이었습니까? 아니, 이번에 분할하는 것은 이상. 그래서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면적 나오면 미만, 너비 이하기 나오면 이하인데 이번 분할은 면적 이상 분할이죠. 경면상으로서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험 공부하시면서 분할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뒤에는 무엇? 미만, 너비 나오면 이하, 이런 분할에 대해서만 허가 대상이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대신 결론은 경면사항과 관련되어 우리 4개 하실 거죠. 저는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적어놨지만 여기에는 시설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경장 목적의 토지의 형지 변경과 그리고 육상, 어류, 양장은 허가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놓으시는 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쉴 때가 되셨기 때문에 쉬었다 하십니다.